자, 이번 시간에는 네스트 지그입니다. 네스트 지그 됐는데, 네스트 지그가 사실상 여러분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도면일 수도 있는데, 자, 네스트 지그는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 여기 중심선 있죠? 이 중심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중심선. 이렇게 내려가는 중심선 두 개가, 이 중심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위에 여기 이렇게 중심이 지나가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중심이 지나가서 이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만큼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이용한 원 형태로 도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그냥 일반 뭐 사각이나 원통이나 이게 아니고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형태가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이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갔냐면 한쪽으로는 35도를 빠진 만큼만 돌아가고요. 90도 정중앙 90도를 기준으로 왼쪽은 이만큼 오른쪽은 이만큼 돌아가 있고요. 왼쪽은 이렇게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스트 지그는 회전 명령을 써서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원 형상의 특정 부분만큼 잘려져 있는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회전 명령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앞에 그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통 이렇게 있으면 중심선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 박스를 만약에 그려서 회전을 시켰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원통 모양의 형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원통 모양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안에 수문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모양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단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기능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회전시켰잖아요.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네스트 지그는 이렇게 축의 직각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직각 방향으로 회전시키다 보니까 여기 있는 단면 역시도 이 축의 직각 방향에 맞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얘를 이렇게도 돌리고 이렇게도 돌리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는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측면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서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는 방향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스케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근데 이제 이 스케치하는 형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요 부위, 여기 가운데가 중심축이 돼요.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죠? 중심축이 어디냐면 이 중심축이에요. 여기 있는 이 중심축을 이용해서 단면 모양을 그려서 회전을 하는데, 자, 이 중심축을 이용하고 단면은 여기 있는 단면을 이용할 건데, 우리가 이 모양을 자세히 보면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옆에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밑에 부분부터 설명을 하면 여기가 원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요 부분 일자로 쫙 이렇게 가져오면 옆에랑 줄을 이렇게 쫙 맞춰보면 여기 돌아가는 요 부분 95, 반지름이 95인데요. 이 반지름 95는 여기에요. 여기 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이 있죠. 여기 수문선이 이렇게 막 되지 않습니까? 이 수문선의 부위는 반지름 85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 이렇게 파져 있는 가운데 부분은 동일하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기도 선을 쭉 이렇게 그어 보면 여기랑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은 얼마냐면 69.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높이 있는 부분 이렇게 쭉 가지고 오면 여기랑 선이 맞죠. 해서 우리가 모양을 스케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단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자, 입체도를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로 여기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할 거예요.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해서 한쪽으로는 이만큼 보내고요. 나머지 한쪽으로는 이만큼 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여기를 있는 요 반지름 치수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도형의 형상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반지름 50 있죠? 반지름 50은 이렇게 되어서 얘가 결국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니까 여기가 5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 값으로 모든 스케치를 할 거예요. 반지름 값으로 모든 스케치를 하고 기준이 되는 거는 중심선 기준으로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치 정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스케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모양을 처음에 만들고요. 그러니까 큰 H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큰 H 모양으로 마치 이렇게 스케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큰 H 모양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윗 모서리에 대한 여기 홈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홈 만들어지는 부분, 요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여기를 한 번 더 스케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H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얘는 생긴 것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스케치를 하셔야 되는데, 치수와 생긴 형태, 그리고 어떻게 얘를 잡고서 그리는 게 좋은지를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는 방법, 일단 네스트 지그 한번 해볼게요. 자, 인벤토 열어서요. 자, 여기서 XY 평면 잡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들어왔죠? 그럼 원점을 위로 좀 올릴 거예요.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이 원점을 중심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스케치를 하면서 H 모양을 만들 거니까, 자, 여기 원점을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해서 원점 아래쪽에다가 H 모양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크기는 뭐 상관없습니다. 치수 줘갖고 바로 구속할 거기 때문에 H 모양에 맞게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요렇게 그리시고요. 여기서 여기와 여기는 서로 위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로 틀립니다. 요거 참조선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다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었어야 됩니다. 같은 높이가 아닙니다. 자, 여기가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래 놓고 치수를 주는데요. 치수 줍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아까 제가 아래까지 요 치수가 반지름 값이라 그랬잖아요. 반지름 95. 그래서 맨 아래쪽부터 치수를 주면서 점점 키울 거예요. 여기다가 클릭하셔서 95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커지죠. 자, 화면 좀 줄이고요. 자, 95라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숨은 선으로 되어 있는 85 있죠. 85 똑같이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얘가 85예요. 그래서 85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치수가 69.5예요. 자, 동일하게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이 치수가
69.5예요. 69.5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요선, 자 동일하게 원점부터 여기까지 요 선의 높이가 얘가 50이죠. 반지름 치수가 50이니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동일로 여기를 좀 묶을게요. 여기 선의 두께와 여기 선의 두께 두 군데를 여기와 여기를 동일로 묶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여기도 동일로 묶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 길이와 얘 길이, 그리고 얘 길이와 얘 길이는 서로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심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여기의 중심과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중심을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중앙으로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얘를 자꾸 늘리면 이렇게 같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 중심을 맞춰 놨고요, 여기는 서로 동일이라고 줘놨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기준이 되는 거죠. 가운데가 기준돼서 한쪽을 당기면 이렇게 같이 늘어나요. 자 이렇게 좌우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체 치수 폭 50 있죠. 50 여기가 50이 돼야 돼요. 그죠? 전체 치수 폭 50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위쪽의 안쪽 치수 폭, 요 폭은 30이에요. 30.5네요. 자 30.5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는 20입니다. 20 여기 아래는 20이에요. 여기는 20. 자 이러면 구속됐죠. 전체가 구속됐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책에는 여기 중심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중심선을 그어서 사용하는데 사실상 중심선이 없어도 되는 이유가, 원점에는 우리 여기 좌측에 있듯이 X, Y, Z축이 세 개가 항상 지나가잖아요. 항상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굳이 선을 긋지 않아도 여기는 축이 존재합니다. 축이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치수를 다 줘서 구속할 때는 아무래도 여기 선을 그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일단 보시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선을 그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중심을 맞춰 놓고 이렇게 치수를 넣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나갑니다. 나가기. 스케치 마무리 나오고요. 자, 옆으로 싹 돌려요. 옆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회전이죠. 회전을 할 건데, 회전 클릭하면 프로파일이 잡혀요. 중심축 선택해 달라고 나오죠. 중심축은 어떤 축이냐면, 자 여기 보면 축 3개 있죠. 자 축 3개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기 중심선을 축을 그려놨으면 얘가 기존에 싹 돌려버릴 거예요. 싹 돌려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다 굳이 선을 안 그렸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축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축이겠죠. X축. X축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360도 돌릴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화면을 조금 싹 이렇게 돌리시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자, 옆으로 화면을 좀 살짝 돌린 다음에, 자,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스케치는 여기 이 모양으로 H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도면에 보면 오른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5도만큼 적게 갔죠. 그죠? 그리고 왼쪽은 보면 90도만큼 가긴 갔어요. 갔는데 1mm만큼 단차가 빠져요. 그래서 여기는 90도로 그냥 보내시고 나중에 1mm만큼을 별도로 따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낼 때 89도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89도가 아니고 90도로 보내는 거 맞아요. 그리고 1mm만큼 별도로 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 값을 어떻게 주느냐, 각도 값을 주세요. 각도 주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 각도가 어떻게 줘야 된다, 여기 보면 비대칭으로 주셔야 돼요. 비대칭 클릭. 자, 비대칭으로 주면 이쪽 여기 있는 스케치를 중심으로 여기 각도도 줄 수 있고 뒤쪽 각도도 줄 수 있어요. 자, 여기 각도 보면 90도 되어 있는데 이쪽 면이겠죠. 여기 45도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이쪽이에요. 그러면 자, 앞쪽이 90도네요. 근데 우리는 90도가 아니고 90도에서 35도를 뺀 각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95도에서 30도를 빼게 되면 55도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55도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90 빼기 35라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가 55도가 빠져요.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뒤쪽 각도, 이 뒤쪽 각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잡히죠. 이렇게 노란색 잡히고, 앞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앞이 잡혀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니까 이 색깔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얘를 9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죠. 우리 도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우린 지금 이 모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 90 빼기 35를 하시던 55도를 넣고 혹은 90도 넣어서 여기 비대칭으로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셨으면 확인. 자, 이렇게 모양 나왔어요. 자, 이렇게 모양 나온 상태에서 여기 위에를 1mm만큼 다운 시킬게요. 1mm만큼 다운 시킬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면 잘 보면 1mm만큼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1mm만큼 내려가고, 그리고 각도 30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파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측면을 잡고 스케치를 들어가고요. 자, 스케치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선 해가지고 그냥 크게 그려주세요. 크게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크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크게 그려주십시오. 자, 여기를 크게 그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시면서 설명 들으세요. 여기가 1mm만큼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선을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추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지금 RG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끝에다가 얘를 선을 이렇게 끝에다가 딱 만들면 여기가 안 깎여요. 그죠? 호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남아요. 돌출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크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원의 특징이죠. 모델링에서의 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절대로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는. 그래서 얘를 조금 크게 잡아 주셔야 여기를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24라고 들어가 있는데, 자, 그거 일단 줄게요. 여기서 여기를 형상투영을 하나를 이렇게 한 다음에요, 치수에서 여기 끝점에서 여기 점까지의 치수, 이 치수가 24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24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 이 치수가 여기가 이렇게 1mm가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여기를 조금 넓게, 여기를 좀 더 크게 해줘야 여기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각도 들어가야 되죠. 여기와 여기의 각도, 이 각도는 30도입니다. 이렇게 구속이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긴 좀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크게 치수 줄게요. 임의의 치수로 여기에다 한 5 정도 치수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도 한 5 정도 주고요. 이건 임의로 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것도 한 5 정도 이렇게 치수 주면 이만큼을 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먼저 도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갑니다. 요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 돌출, 자, 프로파일 잡히죠? 차지파 거리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다 파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1mm만큼 내려가면서 각도 30도로 확인. 그럼 여기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되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싹 돌려서 여기 우리 단면에 여기가 모서리가 이렇게 깎이잖아요. 그죠? 이 모서리 깎이는 건 우리 우측면도에 보면 모서리가 깎여 있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우측면도 기준으로 모서리를 그려서 한꺼번에 돌려버릴게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원형이니까 한꺼번에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던 XY 평면 있죠? XY 평면 여기 지금 중앙에 존재하잖아요. 이 평면에다가 다시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들어오고 여기 F7번으로 날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면을 잡고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죠. 선에서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클릭해서 여기 선까지 클릭. 자, 요거 스케치 할 때 조심하십시오. 정확하게 선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해서 옆에도 클릭.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두 개의 사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1mm 떨어지잖아요. 우리 저기 보면 우측면도 잘 보면 1mm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1mm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 높이가 1mm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작업을 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못 깎이는 부분은 이 선하고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그냥 치수를 주시면 돼요. 여기하고 요렇게 5라고 치수 주고요. 아, 여기 떨어지네요. 자,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점이랑 여기 선이랑 다시 일치구속 이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이용해서 다시 5라고 주고요. 그럼 5짜리 못따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값은 2mm고요. 여기에 각도는 22도입니다. 22도.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 형태 두 개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요 중심선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1mm가 이렇게 단차가 생기잖아요. 요거 우측면도 기준으로 1mm만큼 내려와 있죠. 이건 우리가 이미 작업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뺑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뺑 돌아가면서 1mm만큼 내려온 거지, 이 호를 1mm만큼 내려서 여기 모서리를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의 형상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으면 마무리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했던 방법, 동일한 방법 씁니다. 회전. 자, 프로파일 이렇게 가져가면 두 개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하나 잡고요. 하나 더 잡습니다. 축 지정하달라고 나오죠. 축 지정합니다. 자, 축 선택해서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X축 똑같이 지정하시고요. 차집합. 자, 여기를 우리는 파낼 거예요. 파내야 되는 거죠. 근데 파내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뭐 한쪽에 각도 얼마 주고 이쪽 방향에 얼마 주고 할 필요 없죠. 그냥 다 파버리면 되죠. 왜? 그냥 빈 공간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면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왼쪽을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회전으로 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평면 보면 중간 평면이 하나 존재해요. 여기에 이렇게 평면 존재하죠. 자, 이 얘기는 뭐다? 미러를 이용해서 피처를 어떻게 해요? 회전을 지정하고요. 자, 회전이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죠? 미러 평면 여기에 있는 거, 자, YZ 평면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요. 대칭으로 똑같이. 그래서 확인하게 되면 왼쪽도 그냥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다 굳이 스케치할 필요는 없어요. 한 군데 스케치하고 똑같이 넘겨버리면 되기 때문에 중심선이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점을 중앙에 두고 아까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있고요. 이 방법이 있고요. 하나 또 다른 방법 뭐냐면 여기를 못따기로 만들어 볼게요. 못따기로. 자, 보십시오. 도면 잘 보시고요. 자, 여기를 그냥 못따기로 합니다. 우리 바깥쪽에는 C5라고 되어 있으니까 5짜리 못따기예요. 가로 세로 5짜리 못따기라서 그냥 못따기 선택합니다. 못따기 거리값 5라고 넣어주고요. 여기를 모서리를 그냥 클릭하면 돼요. 클릭. 자, 그러면 5라고 그냥 따져요. 여기서 적용해서 만들었죠. 이번에는 안쪽을 따야 되는데 안쪽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못따기 기능 중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로 세로 치수를 다르게 줄 수도 있고, 하나는 뭐였죠? 하나의 치수와 하나의 각도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여기 위에 있고 아래 보면 거리 및 각도가 있어요. 중간 거 클릭합니다.
자, 면 하면 여기 안쪽 면을 지정을 해주고요. 모서리 지정해 달라 나왔죠. 우리 못 갖게 할 모서리 어디 있냐면 여기죠. 클릭. 자, 거리 값은 2고 각도는 22죠. 자, 요거 확인해서 좀 당겨 보면요. 자, 이렇게 되네요. 여기 화살표가 거리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들어가는 거리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싹 돌리면 얘가 각도에 대한 값이에요. 얘가 각도. 근데 자, 이렇게 보면 각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각도는 맞아요. 각도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거리 값이 아래가 아니고 옆으로 가야 되는 거리 값이죠, 우리는. 그래서 요거 면을 지정해서 다시 선택합니다. 여기를 선택합니다. 클릭. 모서리는 동일하게 여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요게 바뀌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바뀌죠? 자, 요게 거리값. 요 거리값 맞죠? 요 거리값. 자, 이 거리값은 이만큼 가야 되고요. 자, 이만큼 갔어요. 근데 각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이렇게 파여지죠. 그래서 여기 각도는 22 이렇게 넣어버리면 여기가 맞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니죠. 우리는 이거에 대한 22도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자, 부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이만큼 들어왔어요. 이거는 맞죠, 그죠? 이만큼 들어온 건 맞는데 각도 22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22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각도가 22가 아니고 세워진 게 22죠. 즉 여기 이만큼 들어온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22도 이걸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를 22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면 돼요. 90도에서 22도를 빼버리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에 90도에서 22도를 빼버리면 68도거든요. 자, 그래서 68도를 넣어 볼게요. 자, 요거 취소하고요. 여기 각도 값에다가 68도라고 넣으면 이렇게 깎여요. 자, 우리는 여기 기준으로 22도 되는 게 인벤터에서 지금 지정해주는 거리값 각도가 지정되는 모양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68도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자, 되었죠? 이 상태에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스케치에서도 깎을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못 따기 기능을 이용해서 각도와 거리 값을 이용해서도 깎을 수가 있어요. 자, 이해 가시죠? 되었죠? 그래서 뭐 스케치하는 방법이 편하신 분들은 스케치하는 방법을 쓰시고요. 아니면 못 따기 방법, 그냥 나는 모델링에서 못 따기 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못 따기 방법 이용해서 옵션 3개 중에서 원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뭐 대칭을 하시든 그래 놓고 뭐 미러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다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이래 놓고 이제 옆으로 싹 돌려서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측면을 모서리를 따줘야 돼요. 그죠? 자, 좌측면들 기준으로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가 우리는 여기다 홈을 만들어야 돼요. 크게 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홈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도면을 좀 보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홈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홈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홈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좀 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죠.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져 있는 게 여기 보면 요 모양이죠. 그래서 파진 거는 사각으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사각으로 파져 있는데 중심선 기준으로 한쪽은 25고요. 나머지 반대쪽은 15겠죠. 40 빼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요 파져 있는 게 여기가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그죠?
자, 경사지가 있는 게 여기죠. 47도만큼 경사져 있습니다. 자, 이래서 경사진 부분을 이렇게 좌우가 틀리게 파줘야 돼요. 자, 요 기능 우리가 돌출해서 일반적인 돌출 기능으로 비대칭으로 치수를 다르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어디를 잡고 들어가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면 있죠? 이 면. 이 면을 스케치로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스케치를 할 거예요. 여기 파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스케치를 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스케치를 하는지는 모델링을 직접 깎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계속 쓰는 XY 평면, 가운데 요 평면 계속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 XY 평면을 한 번 더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서 파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싹 돌려서, 자, 우리 XY 평면 다시 잡고서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이 모양 되었죠? 이 모양에서 F7번으로 면 날려주고요. 자, 도면을 잘 보면 한쪽이 여기가, 여기 오른쪽이 여기가 여기 모서리 끝에서 이렇게 47도로 내려와요. 자, 이 상태에서 선 해가지고, 자, 선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크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선을 해서 하나 크게 그려줬죠? 자, 여기서 47도 치수 넣어줄게요. 여기 있는 요 선과 요걸 47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사실 여기 있는 선은 선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곡선의, 곡면에 잘려진 부분이니까, 우리 이거 형상 투영해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를 형상 투영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선을 잡을 수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치수해서 여기를 이렇게 47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47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선을 크게 그렸잖아요. 자, 이 선을 크게 그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선과 여기 있는 끝점 있죠, 얘는 두 개 붙여줘야 되니까 일치구속으로 여기에 있는 끝점과 이 선을 지정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구속이 되죠.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닫힌 프로파일이 필요해요. 여기를 파내려면 닫힌 프로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서리를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만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모서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형상 투영, 여기를 쭉 돌아가면서 형상 투영을 하고 돌출로 파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형상이 파지지가 않아요. 파지더라도 이상하게 파져요. 왜 그랬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짧게, 얘보다는 조금 튀어나왔죠.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스케치를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스케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수직으로 조금 맞출게요.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갈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왼쪽을 했죠. 여기 이렇게 오른쪽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돌출합니다. 돌출. 프로파일 잡히죠? 차지파. 자, 이번엔 비대칭이에요. 한쪽은 40만큼 가야 되고, 한쪽은 25만큼, 한쪽은 15만큼이니까 비대칭으로 해서요. 싹 돌려서. 자, 이쪽 높은 쪽이, 여기 이 높은 쪽이, 여기가, 이 높은 쪽 여기가 25만큼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15만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25라고 넣고요. 여기를 15라고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확인해서 깎습니다. 깎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자, 이걸 싹 돌려서 보세요. 이게 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자, 어떻게 되죠? 여기가 안 깎여요. 돌출을 했는데 여기가 요 곡면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잖아요. 말려서 올라가면서 요 면이 점점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 스케치를 넓게 안 했잖아요. 조금 짧게 했잖아요. 한번 얘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넓게 안 하면 돌출을 하게 되면 여기가 안 깎입니다. 그래서 안쪽을 조금 크게 스케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케치한 데서 여기 아까 우리 형상 투영, 여기는 이렇게 형상 투영 하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기만을 형상 투영 했다면 얘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요?
정말 이상하게 나와요. 자, 돌툴 다시 열어서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죠. F7번 단면 보기 하고요. 자, 이걸 더 올라가야 돼요. 얘가 더 올라가야지 여기가 곡면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 곡면이 점점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넓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높이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높이가 이만큼 더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옆에서 뒤로 25만큼 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계속 말려서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낮으면 여기를 깎지를 못해요. 여기 깎다가 말죠. 그래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얘도 이만큼 올라가야 되고요. 얘도 넉넉하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놔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치수를 또 임의로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30 정도 주고요. 그리고 여기 높이값,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값 대충 한 60 정도. 여기 치수가 나오니까 참고해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주고요. 지금 여기 구속이 얘가 지금 좌우로 흔들리는 거거든요. 좌우로 흔들리는 거니까 좌우로만 흔들리지 않게 여기 모서리에서 왼쪽 치수값 요거 하나만 줄게요. 그러면 구속 다 잡히죠. 한 10mm 정도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파버리겠습니다. 크게.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하면 모델링이 바뀌겠죠. 자, 모델링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는지.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싹 돌려서 보면 이 모양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모양이 나오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모양이랑 한번 맞춰 볼까요? 자, 싹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지금 한쪽만 했으니까 자, 우리 교재 모델링 모양, 요 모양이랑 요거랑 비교해 보면 되죠.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 모양 나오려면 방금 한 것처럼 스케치를 해서 돌출로 파내야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새로운 여기 보면 이렇게 커브 같은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커브를 만든 적은 없어요. 근데 곡면에 각도로, 그죠? 여기 있는 이 곡면에다가 각도를 줘서 돌출로 파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링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을 처음에 보고서 이거 이렇게 작업해야지 라고 작업은 못 하세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 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제 인벤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델링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이 요거 보고 이건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링 작업하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으니까 이거 뒤집으면 되죠. 자, 미러로 피처 방금 우리가 돌출한 거 지정하고요. 미러 평면, 여기 있는 평면, 중간 가로지르는 평면, YZ 평면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형상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45도 47도 각도로 가고 돌출로 가니까 이 모양이 여기가 꺾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이게 곡면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커브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확인하면 이렇게 깎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모양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처음 하시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구멍이 하나 있죠. 이거 나사 구멍인데 이 나사 구멍이야 뭐 어려울 게 없죠. 이거는 우리 뭐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냥 이거는 여기다가 스케치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케치 들어가서 그냥 점 하나 찍으면 되죠. 여기다가 점 하나 찍으면 되죠. 자, 그리고 뭐 치수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원점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값 25예요. 이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높이값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값은 80 이렇게 넣어주면 끝나요. 자, 이거 마무리. 그리고 구멍. 자, 시작 스케치 잡죠. 자, 전체 관통 아니죠. 거리값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나사입니다. 그래서 나사 지정하고요. 자, 이렇게 되죠. 자, 나사는 미리 나사로 변경을 하고요. ISO. 그리고 나사 지시사항 M6에 DP10 되어 있는데 나사는 M6짜리고 DP는 깊이 값이에요. 뎁스의 약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나사의 깊이 값 요게 10mm라는 거고요. 드릴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 M6짜리니까 3 정도 더 플러스 시켜서 여기는 13이라고 주고요. 그러면 나사 이렇게 만들어지죠. 확인. 자, 이래 놓고 보면 되죠. 자, 오, 잘 만들어졌네요. 자, 나사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됐어요. 자, 이러면 모델링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면 네스트지그 모델링이 완료가 되었네요. 근데 처음에 하면 얘를 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한 2번 정도 그려보세요. 2번 정도 그려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하면 연습 예제 도면이 완료가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 핀 볼트 타입 부품 그리기로 이제 넘어가겠네요. 이제 원통을 이용한 부품 그리기가 이제 쭉 해서 앞으로 나올 거고요. 원통을 이용한 부품 타입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품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하고 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